안녕하세요. 투트랙 채널 담당자 조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벼락슈터님 영상을 보시고 반응이 되게 좋으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우리 벼락슈터님.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졌고 사실 뭐 그 전에 유튜브 영상들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분야 자체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브랜드 유통이 어떤 거다, 브랜드 유통을 어떻게 하면 좋다,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브랜드 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생소하실 텐데 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나이키를 팔아도 돼요? 온라인에서? 나이키는 그거 팔다가 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중국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브랜드 제품은 팔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팔아도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이제 그 나이키라는 네. 데서 나이키를 파는데 네. 제가 사가지고 네. 이게 팔면은 나이키에서 막 소송 걸어서 그럴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정품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짝퉁, 가품을 파시면 안 되는데 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요즘엔 플랫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돼가지고 아예 업로드 자체를 이제 많이 막아놓는데 정품을 판다는 전제하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행 수입 권장 국가이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뭐냐 하면 네. 브랜드권자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코리아는 나이키를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품이라고 하면은 다른 수입업자가 갖고 와서 파는 거를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를 파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일단 브랜드 정품이면 판매가 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요. 네. 나이키 매장에서 10,000원으로 신발을 팔잖아요. 네. 근데 제가 10,000원으로 사왔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팔 때 네. 조금 비싸게 주고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굳이 그 10,000원짜리를 내한테 더 비싸게 살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어떤 상품을 주문하실 때 네. 어디서 주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에서 많이 네. 주문을 하시죠? 아니면은 뭐 좀 빨리 배송이 와야 쿠팡 된다면 같은 데서 예.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주문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리뷰. 리뷰 중요하죠. 리뷰. 내가 아무리 나이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착용했을 때 어떤 핏이 나오는지 그쵸. 알고 사는 거랑 전에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내가 직접 해볼 수 있었는데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고라도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페알못이거든요. 지금 괜찮나요? 약간 페알못. 저도 그 신발을 산다고 하면은 ABC 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쵸. 나이키 마크가 달려있고 그냥 가격이 좀 할인해주고 이러면은 샀어요. 네. 그거를 1년에 하나 살까 말까. 그러니까 신발을 그 정도 샀던 거고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념도 없고 네. 나이키로 예를 들어도 뭐 요즘은 핫하긴 하지만 덩크, 동수. 에어포스, 맥스 유명하죠.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심지어 품번까지 내우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걸 알지도 못할 정도였고 네. 한 최근 2-3년 동안 핫했던 키워드가 데이브레이크였어요. 데이터 랩에서 보면 항상 상위권 뭐 5위 안에 있었어요. 예. 데이브레이크라는 제품 자체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했는데 이 분야를 알게 되고 네.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배우고 또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내가 서비스를 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면 중국 구매 대행 할 때는 반품이나 사람들이 뭘 필요할지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
브랜드 유통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 신발을 그렇게 쳐다봐요. 저 사람 뭐 신었지? 조금씩 내가 판 거 아니야? 그리고 신호등에 특히 서 있을 때 사람들 거기 딱 멈춰 있으니까 스캔을 이렇게 쫙 해요. 왠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키를 많이 신는구나. 혹시 집에 신발장에 나이키 신발 있으시죠? 나이키 축구가 있었어요. 신발장에 나이키 네. 신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한 짝은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은 무조건 다 있을 것 있죠. 같아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평생 살면서 나는 나이키 한 번도 안 사봤다. 이런 쉽지 사람은 않죠. 진짜 쉽지 우리나라에 않죠. 그럼 뭐 나이키랑 원수를 지지 않는 한 없을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요가 있고 그거를 판다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다. 어차피 다 레드 오션이고 수요가 확실하게 있다면은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때는 있고. 제가 이게 나이키를 예시로 설명드리는 거는 가장 큰 수요가 있고 브랜드 유통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잘 돼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이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공부하는 데도 좋고 내가 뭔가 판매를 해보는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브랜드다. 그리고 나이키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다른 브랜드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벼락슈터님을 처음 봤는데 네. 갑자기 나이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뭔데 브랜드 유통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구력을 얘기해 주시고 또 이것도 네.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쵸. 네. 저는 지금 2020년 3월부터 한 2년 정도 온라인 셀러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병행 수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을 병행을 하다가 2020년 12월부터 브랜드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유통은 만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매출 4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실 때는 네. 얼마를 버셨어요? 첫 달? 2020년 12월에 운이 좋게도 네. 매출이 2천이 나왔어요. 위기는 한 번도 없죠. 위기는 있었죠. 시즌의 특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름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슬리퍼나 그쵸. 샌들 이런 걸 많이 신더라고요. 그럼 슬리퍼 샌들 단가가 낮지만 수요도 훨씬 많다. 브랜드 유통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이거 수요와 공급 그래프 알죠. 네네. 학교 다녔어요. 다니셨어요. 심하시네. 사회 시간에 많이 보던 요거 수요 알죠. 공급 브랜드에 있어서는 진짜 제일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보예요. 정보성.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샤넬백 아시죠? 네네네. 샤넬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사들 보면은 가격이 계속 상승된다는 기사들이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줄 서 있고 하는데 가격은 계속 올려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실 샤넬에서 백 자체를 공급을 그날 당일 뭐 한 개 이렇게밖에 공급을 안 해요. 1등 해야지 그 백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을 제한을 하니까 근데 수요는 많고 이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랜드 제품이라는 게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노브랜드 제품과 다른 게 어쨌든 이 공급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에어포스나 네. 뭐 이런 제품들도 샤넬처럼 하나 이렇게 공급하진 않겠지만 네. 어느 정도 쿼터별로 1년간 그리고 국가별로 수량이 제한이 돼 있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나이키가 그걸 무한정 찍어내지 않아요. 그거를 나이키가 잘한다는 거예요. 이 공급 선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를 배워야 돼요. 네. 또 제일 인기 있는 제품 중에 나이키에서 덩크, 범고래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게 원래 발매가가 10만 원 초반대예요. 네. 근데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30만 원 뭐 초반에서 한때 좀 많이 안 풀렸을 때는 한 40만 원까지 갔거든요. 거의 3배, 4배 네.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 역시 만약 에어포스처럼 좀 더 수량을 많이 풀었다면 당연히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됐겠죠. 근데 그 제품 자체를 일반 매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엔 다 드로우나 래플 이런 형태로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다 자연스럽게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브랜드에서 시스템만 이해하더라도 한 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중국 구매 대행이나 판매하는 것처럼 접근을 하면은 브랜드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막상 이 상품을 팔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나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럼 제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게 봉이 김선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제품으로 보면은 어렵겠지만 네. 그 제품의 한 컬러에서 사이즈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그 제품을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또 제가 네. 궁금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희귀템을 어떻게 구하지? 내가 이걸 네. 어떻게 구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두 가지라고 했죠. 수요와 공급, 그 다음이 정보인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당연히 이걸 많이 버는 거죠. 그 정보를 어디서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몰라요. 네. 브랜드 대리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 업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당연히 모르죠. 네. 근데 이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계속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이 오프라인에만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온라인에 이런 정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물론 빅데이터로 보면은 당연히 어떤 특정 제품이 인기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브레이크처럼 아, 네. 키워드 랭킹에 항상 상위권에 있다. 이 제품이 인기 있다는 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죠. 예. 내가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이것들을 어디서 인기가 있는지 정보를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정보를 찾는 게 결국에는 이 브랜드 유통의 핵심이다. 이 두 정보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어떻게 찾는지. 오픈해 주시나요? 조금만. 오픈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오픈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보를 얻는 방법은 한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유통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해외 구매된 형태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병행 수입. 아, 네. 근데 저는 오직 국내 유통만으로 지금 매출을 다 달성을 한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국내 유통에서 어떻게 정보를 좀 취득을 하는지. 음. 국내 유통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브랜드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없이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키, 언더아머,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은 한국에 지사가 있는 브랜드들이고, 네. 뉴발란스, 노스페이스 이런 데들은 국내 업체가 라이센스만 사가지고 와서 유통을 하는 브랜드들이에요. 이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성격이 다른 이유가 한국 지사가 있다 보니까 본사로부터 상품을 수입을 해와서 대리점에게 물건을 넘겨주고 그 물건들이 고객한테 가는 거거든요. 전에는 이런 상품들 대리점별로 재고가 네. 소진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네. 대리점들의 재고들이 뒷도어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네. 대리점 점주 모집 이런 공고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없고,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면 나이키 같은 큰 브랜드 회사들도 네. 어쨌든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대리점들을 묶어서 벤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큰 벤더사들이 대리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리점들에 있던 재고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재고가 흘러나올 확률이 거의 없고, 본사에서도 원천 차단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셀러 하시는 분들이 뭔가 상품을 받아가지고 팔 경로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 같은 자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상품을 팔 수 있을까? 결국에는 대리점 벤더 형태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재고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재고들은 결국엔 다시 본사로 돌아가게 되고,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아울렛에서 이 상품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팀장님은 혹시 아울렛에 1년에 얼마 정도 다니세요? 저 한두 번 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가고, 네. 갔더니 주말에 갔더니 뭔 웨이팅이 이렇게 길어. 장난 아니죠. 그리고 막상 들어갔는데 내 사이즈는 없어, 또 다 팔리고 간 날이 장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결국엔 왔다 갔다 기름값만 들고 밥값만 들고 제대로 건지지도 못하고. 그쵸, 시간 다 날리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울렛에 매일 갈 수 있다. 네. 매일 가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옮겨놓고 고객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이걸 매일매일 처리를 해준다면, 이거를 그냥 집에 앉아서 약간의 수수료만 붙여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메리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시작을 해보시면은, 내가 처음에야 뭐 기름값 정도는 들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주문 건수가 늘어나면 기름값 정도는 커버가 될 거고, 그 이상이 되면은 기름값을 넘어선 자기 수입이 되겠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솔직히 좀 수치로 얘기해줘야 돼요. 수치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아울렛에 샀습니다. 네. 얼마에 파십니까? 네. 평균적으로 한 20% 내외 정도로 설정을 해요. 그럼 뭐 10,000원짜리 제품이라면은 아울렛에서 7,000원에 판다. 네. 그럼 7,000원짜리를 이제 뭐 9,000원? 그러면은 살 것 같아요, 저는. 10만 원짜리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네. 7만 원에 아울렛에서 팔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마진을 붙여서 8만 한 5천 원에 판다. 사죠.
나이키 매장 가면 할인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예. 10%도 잘 안 해주는데 15%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이 정도면 살만하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아울렛에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좋다. 이 정도면 안 하고는 네. 일단 아울렛으로 달려가 볼 것 아, 네. 같아요. 저도 이런 영상들을 보고 아울렛부터 가봤던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되나, 온라인은 얼마인가, 이거부터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어쩌면 아울렛에 사람들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중에 이제 두 번째 브랜드가 있는데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제 유통하는 업체들인데 대표적인 게 뉴발란스, 노스페이스라고 했는데 네. 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와요. 뇌피셜이긴 한데 아, 네. 특히나 재고 남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들이 대리점도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아울렛에 간다고 한들 네. 건질 게 없어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 뭐 인기 있는 제품들 327이나 네. 992, 뭐 530 이런 시리즈들 아울렛에서 보셨다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아울렛으로 달려갑니다. 진짜. 그 정도로 이런 브랜드들은 아울렛에 이런 제품들이 잘 없어요. 이미 매장에서 다 품절 나기 때문에 아울렛까지 흘러갈 상품이 잘 없어요. 아울렛에 간다고 한들 그런 제품을 건질 수가 그쵸.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아울렛에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텐데 네.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아. 뭐 물론 거기서 매출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효율이 나오지 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제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야지 고객들한테 팔 텐데 네. 이 매장에서 이미 다 팔리고 진짜 안 팔린 것들만 걸러 갔을 텐데 거기에 마진을 붙이면 내가 이 뉴발란스라는 뭐 마크 여기에 목숨 건 사람 아닌 이상은 잘 안 그쵸, 그쵸. 사겠죠. 아. 근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아울렛을 기반으로 좀 정보를 얻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아, 이렇게 1편이 끝나기가 솔직히 좀 아쉽네요. 저는 2편에서 그러면 2편에서 좀 더 네. 솔깃한 내용들을 아, 한번 그러면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아울렛에 가요. 네. 아울렛에 가서 나이키 제품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어떤 종류를 팔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 부분은 2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우리가 매장에 가보면은 마네킹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 시즌에 주력으로 미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울렛도 마찬가지예요. 아. 당연히 그 제품부터 소진될 확률이 높겠죠. 오. 그 매장 사람들도 결국엔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잘 팔리는 걸 저 구석에다 갖다 놓고 안 팔리는 걸 메인 통로에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이건 그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냥 네. 단순하면서도 핵심인 거예요.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부터 그쵸. 물론 그걸 올리면은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품절이 날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 제품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도 밀기 위해서 거기다 진열을 해놨으니까 그 제품들부터 보시면은 솔직히 꿀팁이다.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유통을 할 때 이거 솔직히 재고 남으면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남으면 어떡해요? 약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물론 있죠.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마진을 최소한 줄인다면은 어떻게든 팔려요. 아울렛에서도 할인을 하면은 결국엔 팔리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가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팔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도 혹시라도 안 팔린다. 네. 저는 중고 마켓 이런 데를 이용하기도 해요. 어. 이거는 아주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인 선물로. 그래서 제 조카들은 네. 생일날 신발이에요. 가족들 다 모이면 다 나이키 신고. 다 나이키 신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 데이브레이크 하나씩 갖고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 근데 이거는 초반에 이제 재고가 많이 없을 때이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영상에서. 그리고 또 하면서 떠올랐던 건데요. 아까 20% 정도 네. 플러스 해가지고 파시잖아요. 네. 솔직히 많이 파는 사람이 아니면은 네. 약간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결국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울렛으로 한다는 거는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데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거야. 아울렛. 그런데 만약 내가 사입을 하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나밖에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마진이 그 20%가 아니에요. 저거 같은 경우는 70%, 80% 가는 제품들도 있고 그런 정보들이 하면 할수록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좀 더 고퀄리티 내가 마진을 그쵸, 그쵸, 올릴 그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어. 일단은 시작을 해야지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보신 구독자들이 마음을 먹고 첫 스텝으로 해야 될 거는 아울렛에 간다. 그리고 그 매장 앞에 놓여 있는 마네킹을 본다. 그리고 그걸 하나 사서 한번 팔아본다. 약간 이런 스텝으로만 첫 번째 그렇게 해도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물어보면은 영상 끝나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랙 채널 담당자 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유통 2강. 네, 반응이 뜨거워서 또 벼락슈터님 바쁘신데 또 모셔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이키 2개 있으시고. 네, 더블 스윗이. 네, 오늘은 어떤 거를 알려주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 이제 브랜드 유통이 어떤 건지 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아울렛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주말에 한번 아울렛 가보셨나요? 진짜 네. 갔다 왔고 그 네이버 스토어도 개설했습니다. 아 진짜? 네. 이제 방송 여기서 그만해요. 근데 막상 네. 갔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상품이 엄청 많죠. 예. 혹시 그 상품들을 한번 거기 아울렛에 있는 가격이랑 뭐 이렇게 인터넷이랑 검색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해봤는데 네. 막 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는 느낌은 솔직히 좀 못 받았어요. 그쵸? 네.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에 시작 아울렛으로 할 때 보면은 네.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울렛으로만 왔다 갔다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저도 시작을 했는데 네, 가격을 비교해보니까 최저가랑 비교하면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쵸. 예. 이걸로 어떻게 돈이 되지? 네.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울렛으로 이렇게 하면 망하고 아. 아울렛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영상은 잘 없는 그쵸,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쵸. 어렵게 제가 나온 만큼 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저희가 아울렛에 가보면은 상품이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상품을 스토어나 뭐 다른 플랫폼에 올렸다고 하면 팔리긴 팔립니다. 팔리긴 팔립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뭐 중국 구매대행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 하고 처음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가다 보면은 판매가 되어서 아울렛에 직접 가보면은 품절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판매자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주말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 사이즈 혹은 그 상품이 다 품절됐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 두 개 팔 때는 재밌어요. 네. 이렇게 물건을 사다가 팔고 뭐 택배도 보내고 하니까 재밌는데 예. 주문이 한 10개 들어왔는데 10개가 다 품절돼. 이런 좀 멘탈이 가출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멘탈이 나가는 거지만 이게 시간도 쓰는 거고 왔다 갔다 기름값에 뭐 밥값까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손실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은 못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들 포기를 하세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아울렛은 어려운 거구나. 여기 진입장벽이 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유튜브로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구나. 다 저 벼락슈터 유튜브에서 뭐 얼굴 보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첫 강의 때 아울렛이 어떤 구조로 상품이 흘러 들어오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재고 상품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울렛에 들어왔던 상품이 품절이 됐다는 거는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상품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 사이즈 혹은 그 상품부터 품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공부를 거기 현장에서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매진된 거를 보고 네. 그게 또 다음 상품으로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게 매진이 될 수 있구나. 네, 그렇죠. 또 품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신발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어떤 상품을 이제 먼저 좀 취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현장에서 가보면은 가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품절 나는 상품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벽수님 아울렛 한번 주말에 가봤더니 최저가랑 비교해보니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상품들을 모두 최저가랑 검색을 해봤냐? 그러면 아니요, 그냥 몇 개 해보니까 몇 개 해봤죠. 예. 최저가가 더 싼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최저가의 상품을 실제 페이지까지 가봤냐? 하면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최저가를 들어가 보면은 네. 사이즈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뭐 한 사이즈 남아 있거나 아니면 실제 주문했을 때 품절이 나서 취소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최저가는 그냥 보여지는 가격일 뿐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쵸.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보고 누가 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궁금하시다면은 네. 저라면은 모든 상품을 다 비교를 해보겠어요. 근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쵸. 제가 매출로 증명을 했고 그게 네. 된다는 거를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돼요. 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상품이 이제 품절나고 이거에 누적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단순히 상품이 품절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역발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상품들은 재고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A라는 상품이 아울렛에 하얀색, 화이트, 블랙, 그린, 블루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울렛에 들어오는 상품은 블루나 그린일 확률이 높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블랙 좋아하거든요. 블랙이 진짜 남자들은 짱이네. 블랙이고 여성분들은 화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아울렛에 어쨌든 재고가 들어오는 거니까 네. 블루나 그린 이런 좀 선호되지 않은 제품들이 재고로 돌아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울렛에 들어왔을 때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상품의 다른 컬러를 찾아보는 거죠. 이 상품으로만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품절이 되거나 어떤 다른 상품이랑 구성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재고가 아닌 진짜 인기 있는 상품은 네. 화이트나 블랙이니까 이 네. 화이트나 블랙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그런 화이트 블랙과 가격이 저렴한 블루 그린 제품을 결합을 한다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보이고 또 인기 있는 제품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싼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요거는 어쨌든 화이트 네. 블랙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요게 싼 거 말고 인기 있는 제품도 있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좀 저렴하더라도 이런 블루 그린 제품을 선택을 할까? 가격을 더 주고 화이트 블랙을 살까?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아울렛 상품만 갖다 놓고 팔면은 네.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뭐 가격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굳이 내가 이걸 사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좀 이해한 거를 한번 맞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 블랙이 제일 잘 팔리는데 네. 그에 비해 좀 덜 팔리는 블루랑 뭐 초록색이 네. 같이 스토어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들어와서 다양한 상품 목록이 있네 해서 네. 관심을 이렇게 혹가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저는 항상 온라인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멀티샵을 구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잘 아시는 우리 예. 멀티샵 신발 살 때 예. A부터 시작하는 예. 그 마트에 가잖아요. 네. 거기 가면 정말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상품을 검색해서 들어왔겠지만 결국엔 거기에서 그 해당 사이즈가 없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둘러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어떤 네. 분은 그냥 진짜 내가 완전 답정너로 이 상품만 구해야 된다는 사람은 당연히 이탈해서 다른 스토어로 가겠지만 그렇죠. 내가 완전히 한 모델을 정해놓은 분이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비슷한 라인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네.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 보시면 된다. 단순히 아울렛에 있는 상품을 여기에 있던 거를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을 짜는 그렇죠. 거죠. 전략을 나만의 멀티샵을 온라인에 구축한다. 그러면 조금 네. 궁금한 게요. 지금 화이트, 블랙, 블루, 초록색 이렇게 신발이 있어요. 네. 아까 그런 전략을 썼을 때 네. 혹시 이렇게 팔리는 비율이 네. 초록, 블루도 조금 네. 높은 편인가요? 그건 상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품은 블루 그린도 인기가 있고 어떤 상품은 여전히 화이트 블랙이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네.
이 인기 있는 제품만 팔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형 업체들 여기를 비집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작은 좀 마이너한 옵션들을 팔면은 결국 조금씩 앞페이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야. 여기 이 대형 업체들은 이미 화이트 블랙을 너무 많이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것만 결국에 방법은 가격적인 부분밖에 없는데 그쵸. 예.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는 결국에 아까 최저가 경쟁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으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합.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상품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은 스토어도 점점 커질 거고 고객들도 이 스토어에 좀 다양한 라인업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한번 둘러보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게 가능한 거죠. 약간 그런 인지도도 좀 쌓일 수 있고. 그렇죠. 스토어를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 네. 전에 이름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스토어 팜이었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보시죠. 스토어 팜이라는 게 결국에는 농장, 뭘 키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전히 등급도 씨앗, 새싹, 파워, 빅파워인데 그 말은 얘를 키우라는 거야. 그 우리 수능 같은 거에서 네.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네이버가 의도를 보여준 거예요. 너는 이 스토어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키우면은 파워, 힘을 주고 빅파워, 더 큰 힘을 주겠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구매 대행하듯이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온라인 사업이니까 쉽게 하면 좋겠지. 그리고 쉽게 뭔가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냥 쉬운 것만 좀 찾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쉽게 하고 싶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남들이랑 조금만 더 차별 있게 생각하면은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아울렛만 하지 말고 네. 꼭 주변에 로드샵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둘러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해요. 왜냐? 중국 구매대행이나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다 보면은 온라인에서 소싱하는 게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쵸. 링크만 따오면 되고 캡처만 하면 되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굳이 당연히 그게 결과적으로는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먼저 나올 수 있지만 그 말은 진입 장벽이 낮고 그렇게 계속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고 어디 다른 곳에 거래처를 확보하러 가는 거를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찮단 말이에요. 안 하죠. 여기서 벌써 진입 장벽이 생긴 거야. 필터가 이만큼 된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엔 이렇게 베이스 라인 아울렛으로 깔아놓고 네.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 플러스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면 머리로 움직이면 여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되게 좋은 말씀. 이해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저도 계속 쉽게만 가려고 했던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뭐 사람이라면 다 어쩔 수 없는 거. 저 마찬가지 또 하다 보면은 쉬운 방법이 있으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방법은 제가 구매 대행 때도 그랬고 병행 수입할 때도 그랬고 결국엔 누군가 경쟁자가 따라 붙더라고요. 쉬운 방법이니까 내가 잠깐 좀 더 빨리 생각했을 뿐이지 그런 방법들은 누구나 다 따라하게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귀찮고 조금 더 힘든 거를 더 해준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울렛에 있는 상품을 이게 만약 타오바오나 1688이라고 생각하고 이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의 정보를 그대로 그냥 온라인에다가만 갖다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울렛에 나이키 말고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가 10,000개의 상품이 아울렛에 있다고 실제로는 뭐 더 훨씬 많겠죠. 뭐 100만 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냥 10,000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혼자 하는 1인 사업가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양이 100개라고 쳐볼게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100개를 뭐 가격 조사하고 재고를 체크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상품 올린다. 100개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다 올리려면 시간이 장난이 아닐 것 하죠. 같아요. 근데 이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상품을 봤더니 이 상품들은 제가 온라인 소싱처나 뭐 오프라인 소싱처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이 상품군들이 좀 더 잘 나간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00개 중에 한 뭐 5,000개 걸러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떤 거를 둬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는 좀 안 나가니까 좀 제외하고 이 브랜드 그리고 이번 시즌은 이런 제품들이 좀 더 인기가 있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전에 아울렛에서 이런 상품들이 잘 품절되는 거를 봤다. 그러면 필터를 하면은 1,000개 정도가 나오겠죠. 네. 요거 먼저 올리면 열흘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요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올리면은 당연히 판매할 확률이 높죠. A라는 판매자보다 B라는 판매자 훨씬 그쵸. 높겠죠. 근데 단순히 복부 타다 보면 효율도 안 나오고 시간도 안 되고 결국에는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네. 좀 단순한 걸 좋아해서 이게 편하기는 하지만 그쵸. 효율이 너무 효율이 결국엔 떨어진다는 거죠. 1인 사업 같고 만약에 뭐 파트타임 분이나 직원이 없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효율이란 그 우선순위를 잘 두는 게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다. 다 할 수 없으면 결국 우선순위를 잘 두는 게 그게 일을 잘하는 거다. 그쵸. 예. 그럼 사업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매일매일 24시간 일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일하면은 돈이 되니까. 그쵸. 근데 평생 그렇게 일할 수 없잖아요. 안 되죠. 예. 어느 정도 시간을 엉덩이 싸움을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지금 아울렛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매 순간이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할 때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고민해보고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일까? 어느 쪽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인도 내가 좀 더 잘하는 방법, 내가 좀 더 성과가 잘 나오는 방식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라. 그쵸. 네. 처음에는 뭐 이 상품을 올리는 것조차도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그걸 연습해보는 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하면은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는 힘들다. 그게 온라인 시장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네. 커트 하고 1,000개만 남았을 네. 때 그때 딱 집중을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는 조사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조사를 그쵸.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요거를 네.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드려야죠. 이게 네. 그 연결이 되려면은. 그쵸. 근데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네. 조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조사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왜 잘 안 됐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수강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나는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가격 설정을 잘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도 없고 사업을 하는 분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나의 첫 판매는 언제였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첫 판매가 중고거래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고거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은 뭐 당근이나 뭐 번개장터 이런 게 많은 활성화가 돼 있어서 중고 시장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제가 중학교 뭐 이럴 때만 해도 중고나라 그쵸. 중고 카페 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2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으니까 저는 전자기기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걸 구매할 때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보다는 중고 구매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매를 했냐? 매일매일 상품이 올라오는 걸 체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시세 조사였던 거예요. 이 가격이면 상품이 바로 팔리는 거다. 이 가격이면은 잘 안 팔리네. 이게 시세보다 높게 해놨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싸게 그쵸. 나오면은 그냥 선착순이 돼버리는 거고 이게 바로 시세구나. 그때부터 이제 시세 조사를 한 거죠. 이 시세 조사를 하고 상품을 올려놓으면은 네. 안 팔리더라도 언젠간 팔리겠지.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시세도 모르고 네. 10만 원짜리 상품을 50만 원 올려놓고 이거 왜 안 팔리지?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왜 안 팔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예.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이 중고 마켓이나 결국에는 사업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그 물건을 팔고 싶다면은 얼만큼 시장 조사를 했냐. 네. 시장 조사하는 건 결국 벤치마킹인데 다른 마켓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 이 상품이 어떤 곳에서 할인해서 나왔을 때 이 가격에 내가 매입을 해도 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뭐 수강생분들한테 여기 괜찮은 가격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못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싼지 안 싼지 판단을 못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판단이 네. 그 가격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가격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많은 상품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이키 신발만 해도 수백 가지인데 이거를 가격을 다 일일이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상품군을 5개, 10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 할인되는 가격은 얼마고 내가 매입할 수 있는 평균 가격대는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마켓들은 어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격 설정하는 데가 좀 더 편해지겠죠. 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할인 정보가 생겼거나 혹은 아울렛에 이런 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야지. 이게 점점점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된다는 거. 또 이해가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해도 안 돼요. 어떤... 이해가 되는데 네. 이해가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제품을 하잖아요. 네. 어떤 데는 10,000원이고 네. 어떤 데는 5,000원이에요. 네. 근데 또 아울렛에는 뭐 7,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9,000원 정도 올릴까? 네. 그럼 팔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일 비싼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아울렛보다는 조금 비싸게 줘야 되니까 네. 그 정도를 잡는데 네. 말씀하신 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틀리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아울렛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아까 말씀한 대로 7,000원이고 네. 시장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최저가는 뭐 5,000원, 6,000원. 네, 네. 그럼 저는 7,000원에다가 100원만 붙여서 한번 팔아봤어요. 어쨌든 최저가보다는 비싸고 아울렛보다 비싼데 사람들이 이 가격을 살까? 아까 제가 중고거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격을 설정해놓으면 바로 팔리는 게 있고 어떤 가격을 설정하면 좀 걸리지만 팔리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가격을 설정을 해봤죠. 네. 7,100원 했더니 팔려요. 7,200원 했더니 또 팔려. 그럼 8,000원까지 올려볼까? 팔려요. 근데 10,000원 했더니 안 팔려. 사람들이 한 요 정도까지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알겠네요. 물론 이 시장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면은 좀 더 이 구간이 좁아지겠죠. 네. 근데 처음엔 잘 모른다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상품에 고르는 거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이지만 가격 설정 모든 게 다 계단 형태로 가면은 이게 느려 보일 수는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고 언제 돈 벌고 나는 언제 1억 셀러 되고 언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장에서 초보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맞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2년이면 회사에서도 사원이에요. 사원. 맞아요. 네. 대리도 못 따랐다. 그래도 대리 정도는 돼야 회사 다니면서 네, 그렇죠. 이제 머리가 굵어지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그런 결과를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2년밖에 안 됐고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결과가 폭발적으로 좀 나왔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고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도 고민을 했고 병행 수입을 할 때도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노하우들이 접목이 되니까 네. 브랜드 유통에서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해보거든요. 브랜드 유통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혹시라도 온라인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적어도 내가 단순히 이 물건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도 생각을 해보고 직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뭔가 우리가 말하는 성장 네. 그리고 네이버가 말하는 그런 스토어의 성장 이런 게 예.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아, 네. 그거는 또 다음 댓글 아, 네네네. 아, 댓글 네. 반응 보고, 반응 보고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품이라고 찍혀 있는데 한정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보면은 네. 괜찮은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요즘에는 많은 커뮤니티들의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네. 2000은 보물섬이다.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 하이에나처럼 아. 모여 있어요. 혹시 이것도 이거는 2000에서 구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거 어디서 구하시는 아, 거예요? 그건 비밀입니다. 안 알려주시네요.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어쨌든 아울렛에도 이런 상품이 풀린다. 네. 근데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다. 혹시라도 한정판 상품들을 좀 구하고 싶다면은 네. 2000으로 가보면 된다. 최근에 커뮤니티 글에 보면은 누가 밀치고 이 상품을 자기 걸 가져갔다. 아이고. 뭐 이런 글도 있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이 상품을 자기가 쥐어갔다. 뭐 이런 글도 있었어. 이게 사실인지 뭐 영상으로 확인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치열해졌습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리셀러 하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오전에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직원분들도 상대적으로 그거를 피해서 다른 시간대에 좀 물건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오후에 방문을 하면은 이런 상품들이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 혹시라도 내가 한정판 좀 구하고 싶은데 이 신발 중개 플랫폼 이런 데서 너무 비싸고 아, 그렇죠. 그리고 맨날 선착순 들어오 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된다. 그래도 한 번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2000 아울렛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2000 아울렛을 네. 솔직히 서울에서 좀 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풀린다는 그 정보를 알아야 사람들이 또 몰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네.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요즘 커뮤니티에 많이 이런 정보가 있는데 그 아. 대표적인 커뮤니티가 뭐 네. 나이키 매니아라든지 아, 뭐 어미세라든지 풋셀 이런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시면 이걸 또 카페에 있는 글을 매일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알람 설정을 해놓는 거죠. 키워드로 아, 2000 네. 아울렛 혹은 덩크, 조던 이런 상품으로 아.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네. 2000 아울렛에 뭐가 떴다. 그 알람 보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아마 그렇게 가도 늦을 확률이 높아. 30분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끝나요. 그렇게 서울에서 해서 출발하면 바로 늦었네요. 서울은 늦다고 봐야죠. 네. 거의 2000 시민들의 공략법이. 2000 시민이거나 아니면 뭐 그 주변을 뭐 갈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 이런 상품을 얻는 거지. 한정판은 어디서든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울렛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운도 있어야 되고 아, 그렇죠. 좀 기동력도 있어야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00 아울렛을 머니까 네. 다른 가까운 아울렛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네, 상대적으로 그 2000 아울렛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리어런스 스토어라고 했잖아요. 네. 클리어런스 스토어가 뭐냐면 대부분 상품들이 이렇게 완제품 박스로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박스가 커팅돼 있는 상태로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B 그레이드 상품, 반품 상품이고 뭐 하자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왔을 때 여기 와서 구경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라도 인기가 있을 만한 상품이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한정품 같은 상품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방문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나이키에서도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이 올만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상품들이 가끔씩 풀린다. 언제 풀리는지 모르니까 더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파란색이 좀 괜찮은. 네, 이게 뭔가요? 유니버시티 블루라고 해서 네. 요 컬러도 많이 인기가 있고 그레이 색상도 좀 인기가 있고 오. 아니면 모카 색상도 인기가 뭐 조던 상품은 대부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네. 실밥 이런 부분은 약간 괜찮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질문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내가 30만 50만 원 주고 산 상품인데 이 네. 실밥이 왜 이러냐. 오히려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나이키가 아니다. 오. 왜냐면 나이키가 사실 명품은 아니에요. 명품이랑 콜라보한 제품들도 있지만 그냥 일반 운동화로 봤을 때 나이키가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매가지고 만든 신발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네. 신발이다 보니까 마감이 그렇게 우수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정품이냐 가품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실밥이 틀어져 있다 이걸로 뭐 가품 정품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원래 나이키가 마감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 이렇게 마감이 조금 덜 하면은 막 고객이 막 깎아달라 이럴까봐 네. 그런 게 조금 걱정이지 않을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하다 보면은 정품에 대한 플랫폼에서 소명도 요청을 하지만 네. 고객들에게도 항상 의심을 받는 게 정품인지 아닌지 여부이거든요. 네. 내가 확실하게 정품 거래처에서 유통을 하고 있다. 이거를 증빙을 해야지 상품의 기본적인 하자 가지고 뭐 어떤 이거를 소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거 장사를 하잖아요. 네. 내가 손해를 1도 안 보고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 고객이 뭐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좀 마진이 좀 줄더라도 그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고객이랑 실갱이를 하거나 싸움으로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할 바에는 그쵸. 차라리 고객에게 내 마진을 내어주고 그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서 한정판도 아울렛에서 구매할 수 있냐라는 점에 대해서 가능은 하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좀 쉽지는 않다. 네. 그 아까 2,000점에서는 그 NCS NCS라서 그런 게 조금 더 큰 확률로 가져갈 수 있으시고 다른 데는 NFS NFS라서 조금 힘들 수가 있다. NCS는 2,000점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도 네, 이렇게 없는 없습니다. 모든 나이키 팩토리 스토어는 다 NFS로 이렇게 지금 네. 전국에 위치를 해 있고 NCS는 2,000에만 있습니다. 하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한정판을 사람들이 노려서 파는 게 솔직히 마진이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희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다른 쪽으로 마진을 남기려면은 우리 집 옆에 있는 아울렛에서 어떻게든 이 상품을 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타율을 높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번 아울렛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요랑 공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아울렛을 공략을 해야지 가능을 하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요. 네. 상품들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는 사실 마진이 좋지는 않습니다. 좀 더 마진을 확보하려면 추가 할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들. 요 기간을 잘 노리셔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이 상품 하나 가지고 뭐 마진을 20% 30% 붙여서 12만 원, 13만 원에 팔면은 결국에는 아울렛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추가 할인 기간에는 10만 원짜리 상품을 뭐 아울렛에서 원래 7만 원에 팔았다. 그럼 7만 원에 팔던 거를 추가로 10%에서 15%, 20%까지 할인을 더 해줍니다. 그럼 이 기간을 잘 노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상품 하나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네. 추가로 몇 개를 더 구매를 하는 거죠. 내가 팔릴 것 같은 상품을. 그러면은 일단 품절도 안 될 거고 네. 내가 재고를 확보한 거고 네. 더 많은 할인율로 상품을 갖고 왔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 7만 원에 팔던 거를 네. 추가 할인 기간에는 그렇죠. 5만 원, 6만 원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만 원, 2만 원 남던 마진이 4만 원, 5만 원이 되는 거죠. 미리 재고를 확보해야 해요. 그때가 좀 노리면은 좀 추가적인 마진이 되는 거고 플러스로 모든 리셀러 분들이 이거를 알고는 있어요. 추가 할인 기간에 어떤 상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품들을 다 구매할 수도 없고 네. 또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다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확률이 높은 상품을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 할인 기간에 좀 더 확률 높은 걸로 그거 댓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좀 재밌는 댓글 하나 있으셨거든요. 네. 그게 나이키 매장에서 네. 그 신발 다 사가면은 네. 직원들이 눈치 주지 않냐고.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해지는 룰이 있습니다. 아울렛마다 어떤 아울렛은 한 상품에 대해서 3조까지밖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아울렛에서는 5조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전체 상품으로 봤을 때는 20조까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아울렛마다 룰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준다기보다는 그 룰을 어겼을 때 이제 구매가 불가능하다. 뭐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할인 기간에 내가 좀 더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네. 지인을 동원하든
뭐 파트타임을 아, 동원하든 그쵸. 이런 식으로 인적 자원을 더 동원을 해야지 네.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구매 제한이 생긴 게 리셀러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구매 제한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 이제 중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뭐냐면 농구화거든요. 네. 농구화를 추가 할인 기간에 구매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냥 아울렛을 이렇게 청소하듯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네. 구매 제한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구매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룰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네. 아울렛 구매를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아울렛은 결과적으로 평상시에는 안타를 치지만 또 추가 할인 기간이라고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구매 제한이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냥 홈런 정도는 솔로 가능하지만 솔로 홈런이나 뭐 정도, 투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네. 거기 가서 말로 홈런을 계속 연타석으로 날리긴 어렵다. 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심화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그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네. 조사를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심화 버전이 혹시 좀 심화 버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아울렛이에요. 아울렛에 가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상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은 사이즈들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이즈들이 한 번 가서는 좀 보기 어렵지만 한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어떤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 네. 사이즈가 줄어드는 속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상품은 뭐 어제랑 전혀 변동이 없고 이 상품은 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것 같고 이 상품은 벌써 없어졌고 상품이 빠져가지고 다시 안 채워놨을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채워놔도 이 상품 이 사이즈는 뭐 계속 빠진다 혹은 이 상품 전체가 계속 사이즈가 빨리 빠진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네. 이거는 확실히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하면은 좀 아쉽겠죠. 네. 너무 그래서 아쉬워요.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 네.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벤치마킹입니다. 오. 벤치마킹인데 네.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냐 나가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또 아울렛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따라다녔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을까 네. 뭘 잘 팔고 있을까 네. 근데 그분들은 딱 티가 나거든요. 사실 상품을 하나 구매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뭐 10개, 20개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상품을 뭘 구매하는지 보여요. 저 상품들이 지금은 잘 팔리고 있구나 딱 객관적으로 바로 보이는 지표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장 그 상품을 팔 수는 없어요. 네. 어차피 그분이 더 잘 팔고 있는 상품이니까 제가 네. 뺏어올 수도 없고 네. 근데 단 내가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 그래도 어떤 상품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구나를 탑지를 조금씩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는 저런 상품을 좀 먼저 잘 팔아봐야겠구나. 네. 혹은 이 상품이 아울렛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벤치 마케팅 하신다는 게 네. 그 아는 분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매장에서 저분이 조금 많이 사시네. 네. 약간 뭐 사지?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보는 걸 말씀하시는 보는 거죠. 아. 뭐 대놓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눈치껏 하시면 되고 네. 그게 좀 그렇다 하면 아니면 차라리 그분한테 정중하게 네. 요청을 해서 뭐 말을 걸어보던지 네.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울렛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말을 거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뭐 어떤 형태로 파시냐라고 하는데 뭐 그때 기회가 된다면은 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질문을 하면은 받아주실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아울렛에서 벼락슈터님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아울렛 안 가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주로 그 어떤 아울렛에 가시나요? 저는 아울렛에 안 갑니다. 아쉽네요. 요즘에는 그 직원분들이 거의 주로 가시니까. 네, 직원분들이 많이 가고 저는 이제 가끔 혹은 이제 추가 할인 기간 이럴 기간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네. 뭐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브랜드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럴 때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네. 덮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네네네. 덮으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울렛으로도 뭐 시작을 해보셨고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셨을 텐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중국 구매 대행에서 위협을 느끼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쪽 브랜드 유통으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 사진. 흔히들 말하는 눕기 사진이라고 눕기, 네. 하죠. 눕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눕기 사진은 이거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워터마크가 찍혀 있거나 뭐 나이키라고 워터마크가 안 보이게 살짝 찍혀 있거나 네. 뭐 나이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잘 안 보이게 나이키 워터마크를 찍어놨는데 그걸 캡처했다가 썼다가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들을 보실 때 네. 워터마크가 혹시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눕기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네. 연출이 돼 있으면은 네. 이 상품 사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가 좀 의도를 하고 신발끈을 약간 뭐 예쁘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묶어놓은 게 아니라 뭐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썼다가는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되게 의외네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플랫폼들도 그렇고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내려야 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옷들 사진을 보면은 네. 기본 상품을 바닥에 놓고 찍으면은 괜찮은데 이런 브랜드 상품들이 교묘하게 사진들을 못 쓰게 하냐면 팔에 약간의 주름을 줍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의도를 한 거죠. 네. 이걸 못 사용하게. 와. 하얀 바탕인데 와. 주름을 줘버리니까 네. 뭐 이거는 잘 구분하기 어렵죠. 그쵸, 그쵸. 예. 이런 사진도 있고 가방 같은 경우는 끈이 그냥 일자로 놓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뭐 반을 접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런 제품을 팔 때는 본인이 구매를 하셔서 직접 촬영하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눕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지. 중국 구매 대행 때문에 피해서 왔는데 이걸로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어쩌면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가품 판매입니다.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이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나도 이런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잘 소명을 하면 되겠지만 나이키 제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팔았다면은 이거는 면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가품들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가품 구별법도 지금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밀당을 하시거든요, 우리 벼락슈터님. 그래도 다음 시간에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진품,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진짜 이 나이키 창업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감이 또 오면서도 조금 잘 모르겠다. 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계속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해야 될 거는 약간 그 아울렛에 가서 벤치마케팅 하는 연습을 좀 하고 그죠? 너무 졸졸 따라다니시고 저 아울렛 못 갑니다. 네, 적당히 선을 지키는 선에서 벤치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규정은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나이키에서 나오는 규정은 무조건 지키셔야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 해당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울렛의 구매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뭐 나이키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에도 구매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물어보고 우리가 어쨌든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걸 벗어나서 하면은 결국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내가 문제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분들이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매 제한이 생겼는데 내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그 규정을 어기면 또 다른 새로운 규정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규정 안에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티를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커뮤니티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뭐 이런 한정판 정보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인기 있는 제품 정보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커뮤니티는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키워드를 하셔서 알람 설정까지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00 아울렛 한번 이번 주에 또 이번 주에 2000 아울렛에 핫해지겠네요. 네. 지금도 나이키 창업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네.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게 네. 혹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업이 절대 쉬운 사업은 아니다.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허들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울렛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쉽겠네, 그리고 나이키를 파는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그리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네. 제가 또 조금 해결해 드리고 네.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에 보셨겠지만 네. 저희가 벼락커머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벼락커머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그 셀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혹은 투자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일 아울렛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많은 소비가 됩니다. 네, 뭐 혹시 퇴근하고라도 사업을 파트타임 혹은 직원분들한테 맡기고 내 시간을 쪼개서 아울렛을 갈 수 있는데 가보니까 품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허탕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힘이 빠져요. 이 네.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아울렛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거기 있는 게 내 재고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저희 벼락커머스에서 셀러분들에게 대신 아울렛 구매 대행을 해드리고 고객들한테 발송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계속 품절이 되니까 재고를 사놓고 팔면은 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겠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3PL처럼 대행으로 창고에다가 상품을 보관하고 발송하는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왜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지만 네. 다시 본질적으로 좀 돌아보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 혹은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싼 상품들, 이것들을 못 구하니까 혹은 너무 비싸니까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고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네. 저희가 아울렛을 고객들 대신에 매일 가가지고 상품을 구해주는 서비스이잖아요. 결국에는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어떤 상품이든 지식이든 물품이 됐든 간에 서비스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벼락커머스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벼락커머스를 떠나서 본인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누군가에게 고객이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간에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매출적인 부분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지금 현재 벼락커머스 말고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없고요. 대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을 상품을 구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내 스토어가 없더라도 그 카페에 입점을 해서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직접적으로 발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입점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벼락슈터님이 샐러드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뭐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셔서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네, 그렇죠. 네. 이걸 사용하라 이런 건 아니고 본인 시간 대비 저희 벼락커머스를 이용했을 때 이득이 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아울렛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인이 이동하는 시간, 업무 시간에 대비 때 효율이 나오는지, 저희가 뭐 무료로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고 장면에 한 달 정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추천을 드리고 해보시고 이제 본인하고 좀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그때까지만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렇죠. 더 맞으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커머스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댓글 쪽에 참조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좀 내고 또 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거 사전에 얘기 안 해요. 원래 사전에 얘기 안 해요, 저. 바로 불러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비용이 있는데 네. 저희가
매달 이용을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네. 120만 원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내고를 말씀해 네, 주셨으니까 일단 불러주세요. 네, 금액 한번. 네. 일단 1년 기준으로 네. 100만 네. 원을 이제 20만 원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럼 한 15% 정도인가? 뭐 그 정도 되죠. 네, 일단 예, 드리고. 그리고 또 1년이 좀 부담스러우실 분도 있으니까 네. 6개월로 하면은 네. 이제 60만 원인데 저희가 한 10% 할인해서 55만 원에. 네. 근데 저는 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고도 좋지만은 네. 그냥 한 달 무료 체험을 달라. 한 달 무료 체험. 네. 그리고 써보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어,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한 달 여러분들이 한 달 써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 괜찮다 하면 쓰는 거고. 그렇죠. 이게 돈을 깎았다고 해서 썼는데 또 안 맞으면은 또 저만 욕 먹고. 그러니까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희 서비스가 괜찮은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네. 판매자분 대표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네. 한 달 무료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손해 보고 가는 거. 좀 뽑아먹고 갑니다. 빨대 탁 꼽아가지고. 네. 근데 한 달 아마 써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 판단이 날 것 같아요. 좋다 안 좋다. 그렇죠. 네. 충분히 뭐 판단하는 데는 네. 충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하게 어떻게 한 달 체험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댓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설명 잘 못하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을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